미션 365. 지금 서부 아프리카 세 나라에서는 계속해서 에볼라로 인해서 많은 사망자가 생기고 있고, 또 에볼라의 확산이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가 많이 분산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여전히 우리는 그 질병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그 라이베리아에서 선교를 하셨던, 하고 계시다가 지금 나와 계시는 우리 엄진원 선교사님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엄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군의. 네, 약군의 그 무슨 일본 말 같기도 한데 라이베리아 인사말인가요? 예, 라이베리아 여러 가지 언어인데 그 언어 중에 한 가지 인사가 안녕하세요 인사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그 에볼라 사태를 지금 계속 뉴스를 듣고 있는데, 그 라이베리아가 여러 나라 중에 그 제일 그 피해가 심각한 나라라고 저희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통계로 보면 한 6,525명이 감염됐다가 2,697명이 지금 사망했다고 그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 엄진원 선교사님, 우리 라이베리아에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여러 군데에서 한 8년간 사역하시다가 최근 2년 전에 라이베리아로 가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좀 라이베리아가 어떤 나라인지, 또 저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런 좀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 본인 좀 소개해 주시고요. 또 라이베리아가 어떤 나라인지도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아내와 함께 그 한국 예수 전도단이라는 그 선교단체에서 한 10년 사역하다가요. 신학하고 목사 안수 받고 교회 사역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그때 국제 YM이죠. 그게 구제선에 있는 멀슈십이라는 구제선 그 사역에 같이 협력을 해서 한 8년 동안 또 아나스타시스 구제선을 타고 아프리카 지역에 쭉 사역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직접 아프리카 땅을 다 밟고 라이베리아 섬기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년 사역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지금 나오셨을 때가, 그 라이베리아에서 나오셨을 때가 언제신가요? 제가 올해 5월 말쯤 제가 나왔습니다. 네. 그때도 그 에볼라가 막 시작이 되던 때였나요? 예. 그 그래. 나라 그 기니에서 벌써 발병이 돼서 라이베리아 쪽으로 전염이 되기 시작하면서 제가 나올 때도 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감염되기 시작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그 외국인들은 많이들 철수했겠군요. 이미 그때 그 시간에요. 저희들이 그 당시 나오기 전에 이제 저희들이 사람들한테 교육하고 손 씻는 거 가르쳐주고 또 조심하도록 교육하고 했을 때, 옆에 많은 전쟁 이후이기 때문에 라이베리아 NGO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조금씩 한 단체, 두 단체씩 이제 철수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그 라이베리아가 내전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좀 라이베리아가 어떤 나라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선교사님. 라이베리아에서 많은 분들이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아프리카 보면 서쪽 끝자락에 붙어 있는 아주 조그만 나라입니다. 1847년에 독립이 됐었는데, 이 나라 처음 세워진 거는 미국에 노예로 팔려갔던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1847년 독립해서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미국에서 영향을 받았던 노예들이 그때 교회를 중심으로 이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동안에 본래 토착민과 같이 노예에서 들어왔던 사람들과의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신앙을 지키면서 쭉 살아왔다가 1989년 그때 14년 동안의 내전 때문에 이 나라 전체가 아주 황폐화된 그런 나라입니다. 사실은 이 나라가 우리나라 그 6.25 사변 이후에 물자로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나라였지만,
내전 이후로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황폐됐던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인구는 한 400만 되고요. 나라 크기는 우리나라 남한보다 조금 큰 그런 나라입니다. 네. 그 뭐 경제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생활 수준. 여러 가지 유엔의 지수가 있지만 인간 개발 지수라는 측정 도구로 생각해 봤을 때는 전 세계 189개 나라 중에 187번째 나라, 아주 못 사는 나라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그 종교적으로 그 기독교가 그 처음에 미국에 있었던 노예들이 가서 세웠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교회를 세웠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강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종교 상황은 어떤가요? 기독교가 주로 많다고 스스로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 많은 분들이 예상할 수 있겠지만 이 기독교가 토착 종교하고 많이 혼합이 되어져서 순수한 복음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최근에는 이슬람 세력들이 확산이 되면서 아주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토착 종교에 매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독교와 그 토착 종교가 혼합된 그런 형태의 예배들과 그런 신앙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예,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특징들이 좀 있나요? 예, 그들의 이제 우리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 기독교가 우리 토착인 샤머니즘이나 아니면 불교하고 많이 믹스돼서 신앙의 패턴들이 보면은 좀 신앙을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삶 속에서는 또 미신을 따르는 그런 형태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프리카도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하지만 실생활 속에서는 전통 종교를 많이 따르는 예를 들어서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 무당을 불러다 뭐 같이 그런 의식을 갖는다든지 어떤 일이 되면 아이들 데리고 숙소에 가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우상에 절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계속 남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렇군요. 참 이렇게 아프리카 중에서도 서부 아프리카 그 세 나라, 그 근처의 나라들이 굉장히 어려운 나라들로 사는 것도 어렵고, 예, 그렇게 되는데, 지난번 그 2년 동안 이제 거기 가서 새로 선교지를 옮기면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거기 사람들 어떻게 좀 인상이나 문화나 그 사는 모습들은 좀 어떤가요? 예, 거기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전 전에는 상당히 아름다운 나라로 들었습니다. 아주 뭐 저쪽에 있는 아프리카의 천국이다, 파라다이스다 그런 소식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내전 이후로는 어떤 면에서 모든 부분에 다 파괴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동안 지내보니까 우리 라이베리아 사람들은 참 순수하고 참 착하고 참 좋은 사람들인데 14년의 내전의 공백이 주는 그 트라우마 그러나요? 그 후유증이라는 것이 엄청 커서 그들의 정서 속에 그들의 감정과 경제와 교육 모든 분야에다가 아픔이 너무 크고 14년이라는 이 갭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그런 모든 문화와 정서 속에 큰 아픔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참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뭐 지금 일반적으로 또 에볼라라는 그 질병이 생겨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들어갔는데 뭐 전체 400만 인구 중에 뭐 6천 명 정도가 감염됐다고 그러는데 그 인구들 수에 비하면 뭐 적은 수인데 그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그런 거는 좀 어떤가요? 거기 아무래도 외신을 통해서도 많이 알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전쟁 후유증으로 인한 이들의 교육이 전무했고 또 아프리카 전통적으로 내려온 세계관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에볼라 발생했을 때 국민들 전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것은 공포였고 그 다음에 그들을 어렵게 만든 것은 무지였습니다. 전반적인 의료에 대한 거나 전염병에 대한 거나 거기에 대처하는 능력이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있다가 또 그것이 감염이 되고 또 지금 상황으로서는 아주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에볼라뿐만 아니라 무기 처리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에
격리된 지역이나 그런 데서부터는 벌써 굶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불안한 상태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거기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 그 뭐 이렇게 성품이라 그럴까요? 그 국민성이라 그럴까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 그분들의 특성은 좀 어떤가요? 일반적으로는 좀 선하고 좀 착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라이베리아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 전체적인 어떤 그런 하나의 특징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반응이 늦고요. 네. 그리고 어떤 배우려는 어떤 의욕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어떤 교육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습득이 돼서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 나타날 때 시간이 참 많이 걸리고. 네, 지금 전화 상태가 끊어져서 중간에 다시 연결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습득이 많이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하다가 전화가 지금 끊어졌었어요. 한번 말씀 좀 다시 이어주시죠. 예, 예. 네. 일단 교육에 대한 것이 질적으로 좀 많이 낮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또 배운 것에 대한 그들이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따라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제 아내 전선교사가 애들을 가르칠 때도 한 가지 가르치는데 그 습득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그런 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참 마음이 선하고 착하고 귀한 분들 같아요. 네. 그러면 뭐 어떻게 복음의 수용성은 어떤가요? 이게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은 어떤가요? 그런 기독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지 뭐 복음에 대한 배타성이라든지 거부하는 그런 건 없지만 저희들이 볼 때 안타까운 것은 실제적인 생활의 그 성경적인 원리가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이 돼서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의 양식들은 참 변화시키기가 참 힘듭니다. 그들이 명목적으로 교회는 나가지만 토속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기복적인 것이 좀 많고요. 그들의 삶 속에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말씀에 지배당하는 그런 삶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좀 에볼라로 다시 좀 여쭤보겠는데, 에볼라가 이렇게 확산되는 이유가 그 위생적으로 뭐 이렇게 아까 손을 씻는 그 교육도 시키시고 하셨다는데, 그게 그 위생적으로 그 불결해서 그렇게 전염이 되고 그런 상태인가요? 예, 1차적인 것은 나라 전체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의료 체계가 열악하고요. 네. 예를 들면 의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의사가 10만 명을 담당해야 되는 그런 의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병원도 많지도 않고 또 병원도 수도에 몰려있기 때문에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혜택이 없고요. 수도에 달려온다고 그래도 오랜 동안에 많이 감염이 되고 죽기 때문에 전반적인 구조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이 크기 때문에 많이 확산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뭐 지금은 조금 증가되는 게 좀 주춤하다고 좀 그런 뉴스도 듣고 있는데 혹시 지금 현재 계속 그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계실 텐데요. 이제 다시 들어가셔야 되니까. 예, 지금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지금은 뉴스상으로는 조금 이제 감소 추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인 감염된 사람이 한 6,600 정도. 그렇지만 나라 전체가 모든 16개 주가 있는데 16개 주가 다 감염이 됐기 때문에 또 많은 WHO에서도 걱정하는 것은 실제적인 것은 2배 이상의 수치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알리질 않고 시골 같은 데는 사망자가 있어도 알리지 않고 바로 매장해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 가지 풍습을 따라갈 경우에는 더 사망자와 감염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와 물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열악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 전기와 물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물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상수도 시설 물론 거긴 그게 안 되겠지만 뭐 지하수를 판다든지 우물을 판다든지 이제 그런 것조차도 좀 부족하다는 말씀인가요? 예, 많은 NGO에서 우물 파는 사업들을 했지만 그것이 극소수에 지나지 않고요. 그다음 우물을 개발을 했어도 그것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되지 않다 보니까 스스로들을 유지하기는 어려워서 폐쇄된 우물이 많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그 강물이라든지 그냥 개울물이라든지 그런 걸 먹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면역 체계가 무너져서 그런 그런 바이러스 감염이 있을 때는 속수무책으로 그냥 감염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우물이 그 파는 그 땅 깊이가 일반적으로 뭐 좀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지금 이제 우물 파는 거에 비해서 기준을 본다면 몇 미터 정도 예를 들면 들어가야 물이 나온다는 것 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 한 3, 40m 파면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물들 네. 다양한데 3, 30m 정도 가지고는 안전하게 식수로 사용하기는 좀 위험하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말이고요. 최대한 식수 정도 하려면 100m 이상은 파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저희가 지금 저도 뭐 케냐에 좀 있었는데 그 예, 우물 파는 깊이가 100m, 200m까지 내려가거든요. 사실은 깊게. 예, 근데 이제 예. 거기는 그래도 좀 짧게 들어가는데 저희가 지금 그 솔라로 우물용 모터를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에 가서 전기 없는 지역에서 깊게 우물을 팔 때 손으로 끌어올리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 펌프를 돌려야 되고 펌프를 돌리려면 모터가 있어야 되고 이제 그래서 지금 기도하면서 지금 그거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그 현장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럼요. 있으면 너무나 시골 같은 데는 너무나 절실하고요. 네. 저희들의 생각은 이제 그것도 많이 필요한데 함께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전수해야 될 것 같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관리해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절실하게 좀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뭐 전기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럼 전기 보급률이나 그 전기 사정은 어떤가요? 지금 수도 못너비아를 제외하고는 전기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수도 지역은 이제 기름으로 해서 경유로 해서 돌리는 발전기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부 기관이라든지 일반적으로 NGO 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양산하지만 그 외 시골 지역은 전기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그걸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지금 솔라 등을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전기 없는 지역에 그 교회 집회라든지 애들 교육하는 거라든지 그렇게 쓸 수 있는 솔라 등을 지금 개발했는데 좀 속히 이런 것들이 그쪽에 좀 보급이 됐으면 하고 또 좋은 독지가가 생기면 그런 데서 조립 공장도 생기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예. 그 선교사님 그러면 그 앞으로 그 계획은 라이베리아로 다시 지금 들어가실 계획이시죠?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못 들어가지만 한국 내에서 좀 다시 한번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라이베리아 아직 못 나오고 계시는 교민이 계세요. 그분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들 쌀 공급하고 식사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고 저희들 이제 기도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리는 대로 저도 들어가야죠. 네. 거기가 좀 어떻게 선교사님들이 생활하시는데 그 조건이 예. 뭐 이렇게 생활비라든지 여기 이제 또 방송을 듣다 보면 또 마음이 생기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관심이 있고 또 우리 선교사님하고 연결도 될 수 있는데 얼마 정도면은 거기 생활비하고 그 뭐 사역비 같은 것이 좀 대충 될까요? 미국 달러로 친다면. 그때 저희들 두 사람이 뭐 생활하는 데는 뭐 절약해서 쓰면 되지만 여기에 그 사역비는 글쎄요 뭐라 말씀드려야 될까요? 여기는 뭐 주시는 대로 감사하게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는 뭐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이 라이베리아 사람들은 네. 지금 실업률이 85% 이상 되기 때문에 직장도 없고 일단은 식생활 하는 데 자체가 한 끼도 겨우 먹을 정도니까 뭐 사역비 관계는 무엇이든지 저희들이 필요한 대로 다 저희들은 이들에게 섬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수치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군요. 다 좋습니다. 네. 거기 그럼 주식은 어떤 거를 주식으로 하나요? 그 사람들은? 이분들은 주로 쌀을 먹거든요. 밥을 먹는데 네. 밥에다가 뭐 다른 거 하나 야채에서 덮밥처럼 먹긴 하는데
그건 주로 도시에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고요. 그 외에 많은 시골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이제 땅에서 나는 고구마 비슷하게 생긴 카사바 같은 걸 가지고 갈아서 네. 먹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혹시 이제 앞으로 선교사님 뭐 여러 가지 계획과 기도가 있으시겠지만 그쪽에 그 교육 이렇게 해보면은 어려워도 어린이 때부터라든지 뭐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든지 학교를 하면은 그게 시간이 좀 지나면 좋은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걸 보는데 그 교육 쪽에 관해서 교육과 선교는 어떻게 그 좀 기회들이 있을까요? 그 교육 부분에 교육과 선교 연결 부분 혹시 가능하시면 제 아내 선교사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예, 바꿔주시죠. 잠깐만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체리티 선교사님. 네. 선교사님, 이제 우리 그 엄진원 선교사님하고 지금 이제 많은 대화를 했는데요. 지금 교육과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우리 체리티 선교사님을 바꿔주셨어요. 예, 우리 좀 선교사님 소개 좀 해주시죠. 본인 네,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전 체리티 선교사고요. 한길 순종으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좋으시고. 예. 선교사님, 저희가 지금 말씀 나누는 중에 이제 라이베리아가 너무 낙후되고 어려워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그 중에 제가 좀 여쭤본 게 교육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체리티 선교사님께서 이제 그쪽 사역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셨는데, 예, 라이베리아 선교의 교육 선교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처음 라이베리아 땅을 밟은 게 2004년도였는데요. 그때가 전쟁이 이제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 유엔에서 이제 요청이 있어갖고 몇십씩 배가 들어가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전쟁이 14년 있다 보니까 14년 동안에 학교의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읽고 쓰고 한다는 것 자체가 걔네들한테는 상상이 되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재밌었던 거는 제가 학교 가서 아이들한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읽고 쓰기를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정말 어느 정도로 교육이 낙후가 돼 있었냐면은 저희가 크레파스하고 이렇게 색칠하는 거를 가지고 갔는데 아이들이 한 번도 그런 거 구경한 적이 없어갖고 크레용을 줬더니 그냥 손에 쥐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쓰냐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당시만 해도 그 정도로 크레용도 구경 못하고 그 동물들이라고 아프리카 하면은 이제 동물들이 많은 나라라고 그렇게 죄송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코끼리 그림을 줬는데 애들이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한 아이가 코끼리에 그린색을 칠하니까 전부 다 그린색을 칠할 정도로 아이들이 어떤 교육이나 어떤 게 정보 같은 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10년이 지나면서 NGO들이 들어오면서 학교를 많이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학교는 세웠지만 교육 체계가 이미 하나도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만 있지 속은 저희가 가봤을 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사들이라고 해봤자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교사가 되는 그런 이제 수준인데 교사조차도 읽고 쓰기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과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교과서를 갖다 현지인을 통해서 그걸 지금 개발하고 계신 분을 통해서 교과서를 저희가 계속 만들려고 해갖고 학교에 이제 교과서 보급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좀 교육을 해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교사들을 갖다가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교육 철학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왜 교육이 필요하고 왜 교육을 해야 되고 또 교육을 통해서 너희 나라 안에 다음 세대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사람들한테 심어주면서 교사 교육을 통해서 또 학교의 질을 높이고 저는 이제 실제적으로
아이들을 대하면서 읽고 쓰기를 해야지만이 모든 걸 알 수 있고 그게 돼야지만이 모든 학문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좀 네, 네, 지금 또 전화가 이제 사정이 고르지 못해서 다시 또 연결해서 계속 우리 체리티 전 선교사님하고 계속 대화를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네, 예, 전화가 끊어졌었는데요. 네, 네, 계속 이제 이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네. 저희가 그래서 아이들이 전쟁에 오래 시달리다 보니까 아이들도 생존에 애들이 더 매달려 있지 교육을 받는다는 것 자체에 어떤 애들이 꿈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한테 인커지, 그러니까 격려를 하고 아이들한테 너희들도 도전을 해라. 그럼 너희들도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제 그 책상하고 의자하고 붙은 거를 디자인해갖고 거기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꿈을 심어줄까요? 이런 생각하면서 의자 뒤에다가 저희가 글씨를 새겨놓습니다. Dream of God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꿈꿔라. 그래서 아이들한테 의자에 앉을 때마다 이거를 니네가 기억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꿈꾸면 하나님이 너희 꿈을 이뤄주실 거다. 그렇게 지금 이제 사역을 계속하면서 아이들한테 니네가 바로 다음 세대의 너희 나라의 주인이다. 네가 하나님을 꿈꾸면서 공부를 한다면 너네 나라도 미국같이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멋진 나라로 만들어 주실 거다. 그러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참 귀한 사역을 하시는데요. 저도 물론, 개인 경험이 있지만 교육 선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열악하고 어렵지만 그 아이들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한다면 그 아이들 자신이 하나님의 꿈으로 그 나라를 섬기고 또 이제 바꿀 건데요. 뭐 그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막 달려가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근데 앞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그 교육 선교 쪽으로 어떤 분야가 더 많이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뭐 그 매티리얼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할 텐데. 그렇죠. 네. 저는 한 가지 이번에 에볼라를 보면서 굉장히 힘들지만 저희들 라이베리아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그런 나라가 있어요라고 사람들이 물어요. 근데 이번을 통해서 라이베리아가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소원을 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 선교사님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특히 어린이 선교를 할 수 있는 선교사님을 많이 보내주십시오라고. 그리고 고아도 지금 한 2,000여 명 정도 된다고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번을 통해서 정말 이 라이베리아 땅 안에 버려진 땅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길 기다리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티리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헌신된 사람들이 와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안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나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연필이 없으면은 그냥 바닥에 앉아서 나무떼기로 쓰면서 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헌신된 사람이 없는 게 제일 갈급한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에 더 좋은 거 있다면은 아이들에게 연필, 노트,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앞으로 이제 물론 에볼라가 진정이 될 것이고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또 들어가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선교 사역을 하시게 될 텐데 그 앞으로의 그 계획은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저희도 하나님을 꿈을 꾸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려고 저희에게 좋은 땅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네. 저희가 학교를 5군데를 갔다가 돌아다니면서 학교를 도우려고 했는데 이 세계관을 바꾼다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학교를 세워서 정말 좋은 지도자들을 양성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한 36만 평이란 땅을 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유 많은 땅이네요. 그러면은 네. 네. 근데 그게 기적 같은 게요. 70년 전에 미국 선교사님이 개척하다가 전쟁 때문에 떠나가셔갖고 30년이 버려진 땅이었는데 저희한테 그 땅이 왔습니다. 예, 할렐루야. 36만 평이요. 아, 네. 네. 네, 네.
그래서 거기에 전쟁으로 인해서 그 선교사님들이 세우는 학교나 기숙사가 또 마침 있어요. 네. 많이 부서지긴 했지만 리모델링을 하면은 잘 사용할 수 있고, 또 저희 선교사님이 거기서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제대로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는 그 코스가 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올바른 신학도 정립하고, 아이들도 아예 집에를 안 가고 기숙을 하면서 거기서 애들을 교육시키려고 지금 거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센터 있고,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는 뭐를 했냐면요. 라이베리아에 있는 동안에 저희가 모슬림 지역에 정글 마을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영화도 보여줬고, 아이들께 음식을 배급하고 쌀을 배급하면서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은 저희가 그냥 예수님이 널 사랑해 하면서 그런 식으로 복음을 모슬렘 마을 전해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마침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정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세례도 받고, 근데 그 모슬렘 지역이니까 그 사람들이 살기엔 좀 위험한데,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 꿈꾸면은 모슬렘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은 저희가 그 하나님이 주신 36만 평 그 땅으로 이주를 다 시키려고요. 아, 네. 그렇군요.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36만 평이 혹시 에이커, 미국식 땅 에이커로 치면은 어느 정도 되는지. 300에이커요. 네? 300에이커요. 아, 300에이커. 아, 굉장히 큰 땅이군요. 그러면 거기서 앞으로 뭐 농사도 해서 그 사람들 양식도 공급하고 교육도 하고 신학교도 하고 아주 뭐 그런데 그 네. 위치가 그 몬로비아라는 수도에 있나요? 아니면 좀 떨어져 있나요? 떨어져 있는 시골이에요. 모노비아에서 한 5시간 갑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근데 뭐 이렇게 바다가 옆에 다 있어요. 바다가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거기에 뭐 이렇게 안전 문제는 괜찮은가요? 위험하고 뭐 그런 일은 없나요? 그 지역은? 근데 이제 저희도 그게 이제 모험이에요. 저희 하얀 사람이 저희 2사람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처음에는 이제 거기를 차를 타고 가면서 조금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믿기로는 이미 70년 전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사역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희가 지금 뭐 자꾸 저희 말씀도 좀 드리게 돼서 좀 죄송한데 저희가 사실은 큰 그림이 있는 게 그 그린 에너지 빌리지라고 그 솔라로 태양열로 전체 마을을 만드는 계획을 저희가 다 갖고 있어요. 그 뭐 솔라 그 등, 솔라 모터, 솔라 뭐 선풍기, 솔라로 하는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그 가전제품이나 그 시스템을 다 뭐 거리의 등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비전이 있고 또 실제 그 기술들이 저희 선교회 안에 있는데 뭐 저희도 아직은 재정은 없지만 또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우리 라이베리아에 우리 엄진원 선교사님 4분 하시는 그곳에 그 36만 평 300에이커 땅에 그런 곳도 하나 좀 만들어서 그 농사도 짓고 물도 이렇게 개척을 해서 우물도 파고 이렇게 해서 좀 농사도 짓고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좀 마음이 드네요. 예, 그 뭐 지금 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대화를 듣고 계시니까 우리 엄선교사님 4분이 하시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계속 좋은 소식을 주시고 우리 라이베리아가 에볼라 때문에 전 세계 이목을 받고 기도를 이제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2분이 들어가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미래가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우리 이제 뭐 시간이 다 돼서 우리 지금 이 방송을 같이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그 부탁의 말씀, 기도 제목 이런 것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가족들의 사랑이 정말 필요한 라이베리아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 땅에 보내주셨을 때 힘들지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들을 믿어줬기 때문에 보내줬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저희들이 한 가지 꿈을 꾼다면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하늘 가족의 기도와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이 설 수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라이베리아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그렇다면 분명히 하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같이 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 제목은 앞으로 에볼라가 끝나고 나면은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다 피폐되었고 무너져 있습니다. 교육도 그렇고 사람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런 것들이 이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잘못된 어떤 그 내려오는 토속 종교와 하나님에 대한 것이 믹서돼서 잘못된 그런 마음들이 회개되고 다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바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다시 우리가 시작하자라는 각오를 갖고 시작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의 제목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오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어렵지만 하늘 열매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장소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기억해 주시고 마음이 있으면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에서 기도해 주세요. 네, 거기 연락처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엄진원 선교사님 끝으로 인사하도록 바꿔주시는데 거기 우선 전화번호 우리 한국에 계시는 동안에 쓰시는 전화번호 좀 말씀해 주시죠. 네, 0106 6674 1691 010 6764 1691입니다. 네. 엄진원 선교사님 그다음에 체리티 전 선교사님이시고요. 예, 선교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저희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엄진원 선교사님 옆에 계시면 이제 끝으로 한 말씀 인사 부탁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네, 바꿔주시죠. 네, 잠깐만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라이베리아에 대해서 에볼라밖에 몰랐는데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그 나라가 선교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 다시 배우게 됐습니다. 예, 우리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 선교사님들 계시는데 예, 또 우리 선교사님으로서 선교사님들에게 좀 마지막 인사 또 격려의 말씀 좀 서로 좀 격려하는 차원에서 예, 우리 선교사님들 격려해 주시는 말씀으로 인사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우리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잊지 말고 초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동행하며 충성을 다하도록 하십시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없을지라도 발달하지 못하고 나갔던 아브라함이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그곳에서 우리 모두 다 주님으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충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걸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라이베리아에서 사역하시다가 지금 에볼라 때문에 잠시 나와 계시면서 다시 라이베리아를 향해서 가시고 또 300에이커 36만 평의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제 라이베리아를 정말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귀한 비전이 있으신 우리 엄진원 선교사님 그리고 체리티 전 선교사님 네 분 전화로 잠시 통화를 했습니다. 예, 우리 두 분께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성도님들 라이베리아를 가슴에 품어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히 전파돼서 정말 다음 세대는 그 땅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거기에 앞으로 여러 가지 그 개척을 하면서 위험과 또 여러 가지 도전이 많이 있는 그 땅에 우리 두 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정환 선교사였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